이혼하겠습니다. 10년이면 충분히 참았습니다. 법정 조정실 의자에 앉아 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예뻤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중년 여자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 내 아내. 아니, 곧 남이 될 여자. 왜 이렇게까지 기다렸을까? 5년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차가운 법정에 울렸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모든 것을 준비했고 위자료도 최소한으로 합의했고 재산 분할도 법적 최소치로 정리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협의 이혼을 원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말도 안 됩니다. 전부 저 여자 탓입니다. 아내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10년 전보다 20kg는 쪘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기미가 가득했습니다. 옷은 낡았고 손은 거칠었고 자세는 구부정했습니다. 저런 여자와 10년을 살았다니.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39살입니다. IT 스타트업 대표이고 작년 매출 50억을 달성했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을 2채 가지고 있고 외제차를 몰고 골프 회원권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왜 저런 여자와 결혼했을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 나는 29살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난 여자가 김서연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예뻤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조용하고 차분했고 웃는 모습이 순수해 보였습니다. 당시 나는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일자리는 없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나는 고시원에 살며 면접을 다녔습니다. 김서연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대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졸로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고 낭비하지 않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쁘고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으니까요. 6개월 후 나는 청혼했습니다. 반지도 없이 무릎도 꿇지 않고 그저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울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평생 잘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 50명, 작은 예식장,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였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웃으며 청소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커튼을 달고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우리 집 예쁘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쁘지 않았으니까요. 초라했으니까요. 결혼 1년 차 나는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면접은 계속 떨어졌고 자존심은 바닥을 쳤고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김서연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월세를 냈고 생활비를 댔고 내 술값도 댔습니다. 오빠 힘내요. 곧 좋은 곳 들어갈 거예요. 그녀는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드디어 취직했습니다. 작은 IT 회사였지만 월급은 괜찮았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김서연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오빠 뒷바라지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버는데 아내가 왜 일을 해야 합니까? 김서연은 집에서 살림만 했습니다. 아침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퇴근하면 저녁을 데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집은 항상 이렇게 좁은가? 왜 아내는 예뻐지지 않는가? 왜 대화는 항상 재미없는가? 회사 동료들은 달랐습니다. 예쁜 여자 직원들이 많았고 대화도 재미있었고 세련됐습니다.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드는 그 여자들이 점점 더 좋아 보였습니다. 결혼 3년 차 나는 박지은을 만났습니다. 같은 팀 디자이너였습니다. 27살 예뻤습니다. 날씬했고 화장을 잘했고 옷을 세련되게 입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회식 가시죠? 박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박지은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술을 따라주고 농담에 웃어주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장님 멋있어요. 일도 잘하시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언제 와요? 저녁 차려놨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먼저 자. 그날부터였습니다. 박지은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처음에는 회식 자리에서의 가벼운 스킨십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둘만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호텔이었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라면 이럴 수 있다고 김서연이 더 매력적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모두 아내 탓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결혼 4년 차, 5년 차, 6년 차. 나는 계속 박지은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도 만났고 명절에도 만났고 거짓말로 출장을 간다고 하고 여행도 갔습니다. 김서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매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무거나. 매일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는 차가워졌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스킨십은 사라졌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결혼 7년 차 나는 창업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박지은도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공동 창업자가 됐습니다.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아파트, 새 가구, 새 차.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에만 있었고, 여전히 수수했고, 여전히 재미없었습니다. 오빠, 회사 잘 되니까 좋네요. 고생 많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9년 차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지은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김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김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왜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유가 뭐가 중요해? 우리 안 맞잖아. 10년 살아봤으면 알잖아. 오빠, 서류 준비했어. 서명만 하면 돼. 위자료는 법적 최소한 줄게. 재산 분할도 최소로 하고. 다른 사람 있어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곧 인정이었으니까요. 김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서류 주세요. 너무 쉬웠습니다. 싸움도 없었고 고함도 없었고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조정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정이 완료됐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됩니다. 조정위원이 선언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가려는데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돌아봤습니다. 행복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김서연은 먼저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원망하지 않나? 화내지 않나? 석연치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오빠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응, 잘 끝났어. 차를 몰고 회사로 갔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로 택배가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김서연이었습니다. 안에는 내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나와 김서연.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지만 동네 공원에서 찍은 사진. 찻집 앞에서 찍은 사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백수였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서연이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손글씨였습니다. 2016년 9월. 오빠가 힘들어하던 날. 편의점 야간 알바 시작했어요. 오빠는 모르지만 괜찮아요. 오빠가 웃으면 저도 행복해요. 2019년 5월. 오빠 승진했어요. 팀장 됐어요.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2020년 1월. 오빠가 창업한대요. 응원해요. 잘 될 거예요. 2021년 7월. 강남으로 이사했어요. 좋은 집이에요. 오빠가 이뤘어요. 축하해요. 사진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우리 둘이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김서연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면. 2024년 3월. 오빠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있는 거. 오빠 행복하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10년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사진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거지? 박지은과의 일을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다고. 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상자 안에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열었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금주 김서연. 잔액을 봤습니다. 5억 2천만 원. 뭐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2015년 11월 50만 원 입금. 2015년 12월 50만 원 입금. 2016년 1월 50만 원 입금.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직후부터 10년 동안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월급, 주말 알바 월급, 퇴직금. 김서연은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살림하고 밤에는 몰래 일했습니다. 내가 잠든 새벽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동이 트기 전에 돌아와 아침을 차렸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통장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손글씨였습니다.
오빠, 이 돈은 오빠 회사 빚 갚으려고 모은 거예요. 창업할 때 대출 5억 받은 거 알아요. 혹시 힘들면 쓰려고 모았어요. 근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빠 회사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오빠 드릴게요. 제가 오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행복하세요. 새 사람이랑 잘 사세요. 사랑했어요.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10년 동안 김서연은 몰래 일했습니다.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냉대해도 웃었습니다. 5억을 모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혼할 때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놈. 나는 미친놈이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통장 봤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예전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뀐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문 열어줘.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비실로 갔습니다. 1205호 김서연 씨 계세요? 아, 거기 어제 이사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건 모르죠.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친구, 가족? 김서연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나를 만나면서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가족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혼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뭘 했지? 사랑받았습니다. 헌신받았습니다. 희생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오빠 어디야? 예약했는데 안 와?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지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그만 만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나 잘못 생각했어. 이혼하면 안 됐어. 오빠 미쳤어? 벌써 조정 끝났잖아. 알아. 근데 나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약속했잖아. 이혼하면 결혼하기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지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강변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갔습니다. 김서연은 지금 어디 있을까? 혼자 어디선가 울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나를 잊었을까? 10년이면 충분히 사랑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서연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오빠.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장. 받았어. 네. 왜 그랬어?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힘들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10년 동안 야간 알바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오빠 생각하면 행복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나는. 오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는 쓰레기야. 인간 말종이야. 너한테 그렇게 해놓고. 오빠. 김서연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10년 동안 오빠 옆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후회 안 해요. 서연아. 오빠는 제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빠 얼굴 보는 게 좋았고, 밥 차려주는 게 좋았고, 오빠가 웃으면 저도 행복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오빠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나는 자격 없어. 너한테 그렇게 해놓고 무슨. 있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뭐든지 말해. 뭐든지 할게. 행복하세요. 제발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얼굴 한 번만 보자. 안 돼요. 왜? 만나면. 오빠 붙잡을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직 오빠 사랑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만나면 안 돼요. 저 혼자 잊을게요. 시간 지나면 잊어질 거예요. 서연아. 오빠 안녕히 계세요. 좋은 사람 만나요. 사랑했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강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9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1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기에, 알아보기에, 소중히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갔습니다. 매출은 올랐습니다. 투자도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김서연을 찾았습니다.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박지은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나를 때렸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 처음 봤어요. 최악이에요. 그렇게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가 됐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좋은 차를 몰았습니다. 돈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서연이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계산하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등이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오빠. 김서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 살이 빠졌고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지내? 멍청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요. 오빠는? 나도.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살아? 네. 원룸 얻어서 살아요. 일은? 카페에서 일해요. 근처에. 그래. 또 침묵이었습니다. 김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저 가봐야 해요. 아, 그래. 김서연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오빠. 응?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서연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웃던 김서연,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웃던 김서연, 내가 취직했을 때 울며 기뻐하던 김서연. 모든 순간 김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그 웃음을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눈물을, 희생을, 사랑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서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10년 동안 고마웠어.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랑해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행복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쓸쓸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서도 혼자였습니다. 10년 전에는 좁은 반지하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김서연이 있었으니까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면 충분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버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을 잃은 남자, 사랑을 버린 남자, 후회만 남은 남자.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1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